조용한 항구의 아침. 이곳을 TJB 보도국 강진원 기자가 찾았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때묻지 않은 자연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또 조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매력 덕분에 그냥 배낭을 메고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곳이기도 하죠. TJB는 특집 로드 토큐멘터리 경렬비열도에서 충남의 길을 묻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쪽 끝에 있는 섬,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 경렬비열도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조금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흠입니다. 네. 제가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고 했는데 일단 배부터 좀 특별하다고요. 네.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네네. 지금 이 배 말씀인 거죠? 좀 일단 생긴 것도 조금은 일반 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여행에 어울리는 특별한 배라니 출발부터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언뜻 보기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특별한 배 이름이 늘푸른 충남호거든요. 네. 네, 충남호니까 뭐 일단 충남이니까 충남호. 네, 늘푸르다. 이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배인 것 같아요. 이 배는 국내 첫 네.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 쓰레기 운반선이거든요. 네. 충남도가 지난 3월에 전국적으로 첫 운항을 했는데 당진 대난지도에서부터 서천의 유부도까지 약 20개 섬의 그 쓰레기들을 내륙으로 수거해서 이제 운반하는 그런 운반선이다. 벌써 한 2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어요. 충남 도서 지역 쓰레기 문제는 내게 맡겨라. 국내 첫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 쓰레기 운반선 늘푸른 충남호가 지난 3월부터 정식 항해를 시작해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늘푸른 충남호는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건조한 환경 정화 운반선으로 전국 최초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고 2023년 3월에 취항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200여 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육상으로 반출을 했으며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톤 규모의 늘푸른 충남호는 최대 13노트 속도로 운항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서해 연안 6개 시군, 18개 도서 지역 지파 해양 쓰레기를 직접 운반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가 약 12만 6천 톤에 육박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육지에서 밀려 들어오는 해양 쓰레기는 도서 특성상 지속적인 수거가 어려워 장기 방치되거나 마땅한 처리 시설이 없어 바다에 버려지기 일쑤였죠. 여기에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뒤섞여 밀려드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서부터 떠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줍고 치우기를 반복해도 쌓여가는 쓰레기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인 상황. 때문에 섬 지역 주민들에겐 늘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었는데요. 늘푸른 충남호엔 크레인 집게까지 설치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쓰레기들을 모두 수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양 쓰레기 저감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바닷가에 떼물려오면, 섬에 떼물려오면 주민들이 주워가지고 모아놔요.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이제 해양 쓰레기 수거선에서 차량을 싣고 와가지고 해양 쓰레기만 집중적으로 육지로 옮겨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다에 있는 해양 쓰레기 치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다를 건강하게 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지역 구석구석에서 모아진 해양 쓰레기는 육상으로 안전하게 운반돼 집화됩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말끔히 씻어줄 효자 중의 효자가 되겠죠. 늘 푸른 충남호의 역할은 무궁무진한데요. 해양 쓰레기 육상 운반은 물론 해양 환경 보존과 방제 작업 지원, 해난 사고 예방과 구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바다를 지키는 또 하나의 지킴이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해양 환경과 국민들의 안전이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저희 해양 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인 충청남도가 이 늘푸른 충남호와 함께 그리고 이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도의 새로운 효자, 늘푸른 충남호를 타고 달리는 길. 바닷바람에서 가을 향이 전해지는데요.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크고 작은 섬들이 우리를 반기기 시작합니다. 네, 기사님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오면서 굉장히 많은 섬을 봤거든요. 근데 보통 섬해 고장하면 서남해, 뭐 여수, 목포 이런 데를 보잖아요. 근데 뭐 충남에도 사실 알고 보면 섬이 정말 많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2014개 정도의 그런 섬이 있고,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섬이 286개인가 그래요. 아,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네. 이 가운데 유인도가 34개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태안군이 이제 111개, 그다음에 보령시에 105개 섬이 몰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돌았던 그런 신진도라든가 또 보령의 빙도, 또 그 옆에 있는 마도, 안명도, 황도, 웅도, 원산도 이런 데는 이제 다리가 연결된 이제 육지 같은 이제 섬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섬 추천을 좀 받고 싶을 텐데 기사님께서는 특히 바닷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바닷가 고장에서 삼선을 하셨고 섬 많이 아시잖아요. 이 가을 우리 충남 도민들이 가볼 만한 섬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오늘 가는 뭐 경렬비열도가 가장 아름다운데 아직 도민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가시기엔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가을에 이제 트레킹 하기도 좋고 한 그 태안의 웅도, 그 다음에 홍성의 죽도 이런 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뭐 등산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등산까지는 아니지만은 섬의 그런 능선을 따라 걸으면 정말 좋다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곳이 저게 옹도잖아요. 네. 옹도. 근데 등대가 섬 위에 서 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국적인 풍경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 옹도를 추천하셨어요. 네, 저 옹도가 왜 옹도인지 아세요? 옹 할아버지? 아니 항아리자. 항아리 옹자. 옹기 뭐 할 때 네. 항아리처럼 생겨서 옹도라고 불렀는데 이름처럼 섬에 옹기 그릇 같은 경우를 형상화한 그런 조형물들이 좀 모여 있어서 저 들어가 보면은 작은 미술관 같아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섬들의 고장 충남. 경렬비열도로 가는 여정엔 그 아름다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섬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금 배가 저 섬을 지날 때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지금 왜 그런 거죠? 이 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하이브리드로 이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엔진을. 전기로 가니까. 전기로. 저 섬. 네. 이게 그 유명한 난도인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벌써부터 이 갈매기 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잖아요. 기록. 난도는 지역에서는
알섬이라고도 하고 또 이 갈매기 섬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경남 홍도와 이 난도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괭이 갈매기 서식지죠. 지금 보세요. 새하얀 이렇게 섬들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다 갈매기. 예. 괭이 갈매기들의 낙원 난도.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먼 길을 날아와 여기에 번식을 시작하는데요. 난도가 오래도록 잘 보존되어야 새들의 날개짓을 만날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정말 뭐 난도, 옹도, 궁시도 섬도 많고 또 이름도 재미있고 다 사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각 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을 또 보존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 섬들을 좀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목이죠. 충남의 아름다운 섬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 섬,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기다리던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TJB 특집 로드 다큐멘터리 경렬비월도에서 충남의 길을 묻다. 지금 바라다 보이는 저 섬이 서해의 독도, 보물 같은 우리 섬 경렬비월도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허락해야 만날 수 있는 곳. 7천만 년 전 태어나 원시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백제의 문화가 오가던 섬. 동서북이 마주하며 서로를 채워주고 수많은 물고기와 바다를 오가는 새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섬.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서해의 독도, 경렬비월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눈앞에 섬을 두고도 정박을 하지 못하고 작은 보트로 옮겨 타기 시작하는데요. 서해의 독도를 만나는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진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넘게 왔죠. 다시 또 보트를 갈아탔습니다. 와, 경렬비월도 오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여정인데요. 뭐 비경을 보려면 이 정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출발하셨죠? 네. 이제 뭐 국가관리연화나 항만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배를 타고 와서 또 보트로 갈아타고 뭐 이런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덜 수가 있겠네요. 바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도를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항만이 생기는 거죠. 향후 우리 바다와 이 국토를 지켜내는데 이제 이런 시설들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이런 수고로움 없이도 경렬비월도를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찾아오겠죠. 아직 접안이 쉽지 않은 섬에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도착한 섬이어서인지 그 뿌듯함과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됐어. 그래요. 예. 지금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뭐 질의할 것도 없는데 이것만 현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저반부도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었으면 또 이런 지금 계단 이런 것도 더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등대지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네, 통로. 그다음에 가끔 이제 필요한 생필품들 네. 나르는 그런 도로라 이렇게 계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뭐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반지대 설치해서 네. 부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30년까지 하게 네.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당길 수 있으면 좀 당겨볼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 별명이 빨리빨리 김태형. 힘센 김태형. 그래요? 예. 진짜 좋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푸른 바다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좋다 아주. 능선을 따라 오르니 동과 서에 자리한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우리가 도착한 북경렬 비열도에는 서해 바다를 수호하는 등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힘들게 아주 경렬 비열도에서 가장 높은 등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저 등대가 보이는데요. 저게 원래는 무인등대였다가 유인등대로 전환된 지 한 7, 8년 됐다고 하던데요. 본래 1909년부터 이 섬에 있는 등대는 유인등대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1994년부터 원격 조정이 이제 가능하다 해서 무인등대로 전환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평택항과 당진항에 또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그런 선박들이 계속 늘고 그래서 불법 조업 감시 그리고 주요 항로 관리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이제 유인도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태안반도에서 55km 떨어진 섬 경렬비열도. 이곳엔 짙은 어둠 속을 항해하는 어선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빛, 등대로 불리는 항로 표지관리소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업무는 항로 표지 운영 관리고요. 이제 불빛, 전파, 음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어 불법 조업 감시, 그리고 각 유관기관의 업무 지원,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관리 운영 업무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어선들의 길잡이뿐 아니라 불법 어업 조업 감시, 기상청 관리 운영 업무 지원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 중인 항로 표지 관리원들. 이곳 경렬비열도는 2인 1조로 육지와 섬을 오가며 20일 간격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면서 가장 신경 써 확인하는 것은 에너지원인 축전지. 밤새 등대에 쏟고 남은 전력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저희 낮에 같은 경우는 이제 광파 표지 빛을 위해서 저희가 전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양전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축전지에 충전을 해서 밤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전력을 생산해서 충전이 되는지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태양광 발전으로 축전지 전력을 최대한 채워 밤새 불빛을 밝혀야 합니다. 때문에 날씨에 늘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등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필수겠죠.
항로 표지 시설을 늘 새 것처럼 관리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야 중국 어선 등 인근 해역을 오가는 배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 있고 칠흑 같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엔 항행 안전시설이 되어주며 조업을 마친 어선엔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경렬비열도 등대의 빛은 약 4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천, 평택,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물론 수많은 서해 어선이 이 빛에 의지하죠. 등대 불빛은 또 의미가 있어요. 10초에 한 번씩 반짝이는데 이제 배들이 보면서 항해사들이 선의를 구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해사님들은 불빛을 보면 되게 만족해 하세요. 만족해 하시고 가끔 아는 선장님들이 불 잘 들어온다고 고맙다고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좋죠. 저희도. 어두운 밤바다, 홀로 외로이 불을 밝혀온 등대. 이 안엔 그 등대의 빛을 만들어준 고마운 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고 평온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저희 경렬비월도는 우리 충청남도의 최서단의 희망의 불빛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등대 불빛이 좀 더 멀리 항해하시고 조업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영원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경렬비열도엔 특별한 표지판도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국토교통부 국토지정 이게 통합 기준점, 배타적 경제수역 시점, 영해 기점이고. 이게 통합 기준점. 통합 기준점. 근데 지금 통합 기준점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봤는데 경렬비열도가 서해 독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이 산동반도라는 이 표시가 있잖아요. 네. 이 경렬비열도는 중국 산동반도하고 가장 가까워서 중국 어선들이 이제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법 어업을 하는 이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해경 경비정들하고도 추격전도 이렇게 벌이고 하는 지역이고, 또 일기예보 시간에 아마 자주 등장하는 곳이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곳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 땅의 그러니까 시작이다. 예, 여기는 이제 통합 기준. 그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은 지금 서도에 기점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저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 바다다. 네, 들어오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서쪽 끝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 해양 영토 주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경렬비열도에서 힘센 충남을 이끄는 김태흠 도지사와 함께 본격적인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습니다.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는 경렬비열도가 있다. 경렬비열도가 그만큼 우리나라 영토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경렬비열도는 울릉도, 백령도, 독도처럼 그렇게 우리 귀에 익숙한 섬의 지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자, 지사님.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관리연안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경렬비열도는 이제 중국과 바다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외교적 또 군사적 요충지이자 우리 영토를 이제 결정하는 국가 기준점이 설치된 곳이죠. 우리 도는 이제 서해 바다와 또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경렬비열도를 핵심 거점 이제 항만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설득을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7월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저반 시설 등을 이제 확충하고 또 다목적 항만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관리위원회장 지정, 우리 김태흠 지사님의 1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감회가 남다르긴 합니다만 이건 뭐 내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뭐 마음들도 있었지만은 국회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보상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부두가 건설되면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이곳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껴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독도 서도를 찾아서 대안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안동립 작가인데요. 안동립 작가가 아름다운 경렬비열도 구석구석을 찾아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또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렬비열도를 향하는 배. 여기엔 특별한 손님이 타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이자 작가인 안동립 씨입니다. 그는 17년간 독도의 자연환경, 지리적 특성 등을 취재해 왔습니다. 독도 지킴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경렬비열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동해 동쪽 독도를 연구를 했는데 그 반대편인 서쪽, 그 중국이랑 제일 가까운 경렬비도를 올해 3번째 방문해서 그 경렬비도 지도를 그리려고 방문했습니다. 그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린 지도를 자연 지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그린 지도를 자연 지도라고 그러고, 현재 이 지역의 지명이나 인문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배경들을 식물, 식생까지 넣어서 만든 지도를 종합적인 지도인데, 이 지도를 현재 이 경렬비도에는 이 지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제가 와서 조사를 해서 각 그 지명이 없는 그 바위나 섬들을 이름을 집어넣고 해서 그런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경렬비열도. 이 안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바로 다양한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요. 이 바위를 제가 봄에 왔더니 괭이갈매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괭이갈매기가 살고 있었어요. 산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을 새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쪽에도 다양한 바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지역은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바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해금강으로 이름을 졌습니다. 서해의 해금강. 요 바위 보이죠? 요 바위. 우뚝 솟은 바위 하나 보이죠? 보는 데 따라 약간 다르지만 여기서 보면 전체도 딱 똑바로 서 있죠?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사진 기록은 필수. 똑바로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선바위. 이름을 불러주어 꽃이 되는 것처럼 경렬비열도의 크고 작은 바위에도 하나하나의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 의미가 더해지겠죠.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바위도 이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요 위에 그 자라처럼 생긴 자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목바위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그다음에 그 저쪽에는 서 있다고 해서 선바위, 또 이쪽 나래봉, 저 끝에는 끈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와서 이름을 불러보니까 이름들이 다 살아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던 섬을 바위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가서라도 이게 꼭 명패가 되거든요. 명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다, 우리 국토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건 곧 우리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더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북경렬비열도를 자세히 만나볼 건데요. 이게 저게 있네.
이게 좀 바다제비 서식지에 많은 이게 외래종 퇴치식물이에요. 이게요. 독도에도 이게 있는데 이제 독도하고 생태계가 똑같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섬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봄에 오고 가을에 오니까 전혀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저 치기 꽃이 피고 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다른 식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철나무나 동백꽃이 색이 봄에는 약간 녹색, 연두색이었는데 지금 짙은 녹색이 돼서 가을이 왔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는 뭐 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예상외로 그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 100년 이상 된 동백들도 많고, 그다음에 뽕나무 같은 것도 또 한 5, 60년생 이상 아주 큰 뽕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상 이상의 큰 섬이고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이게 꽈리 같은데 이거? 맞네. 여기가 식물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꽈리가 있는 걸 보면. 살아있는 자연을 보고 경렬비열도. 이곳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섬 구석구석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꽃 피우길 기대해 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식생 상태도 좋고 또 바다도 잔잔하고 특히 저 때묻지 않는 이 자연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자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그래도 또 오고 싶은 그런 섬입니다. 경렬비도는 서해의 진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아름답고 영롱한 그 동백꽃이 피는 아름다운 섬, 진주 같은 섬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경렬비도를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 처음 봤습니다. 와,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정말 제가 느끼는 이런 감동, 벅찬 감동을 국민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렬비열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 해의 독도에 찾는 관광객이 28만 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럼 뭐 완전히 관광지가 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렬비열도도 역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삽시도, 장고도, 또 고대도, 효자도 등 이 5개 섬 개발을 추진 중인데 경렬비열도를 포함한 해상 크루즈 같은 경우도 좀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항을 이제 출발을 해서 옹도 이제 등대와 또 갱이 갈매기 집단 서식지인 난도를 거쳐서 이제 경렬비열도로 돌아오는 이 크루즈 코스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라든가 또 생태관광이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와 보셨어도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은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네, 이 아름다운 섬이 독도도 같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독도는 동쪽의 끝 막내섬, 우리 경렬비열도는 서쪽의 끝 막내섬인데 경렬비열도는 지금 아무도 입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경렬비열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없고 필수시설도 없습니다.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도가 이 경렬비열도의 저반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그런 사업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뭐 저반시설이라든가 이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연한 그런 관리항으로 지정을 강하게 정부한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정이 된 만큼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 확보도 하고 또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렬비열도에 대한 이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생태 환경 등 분야별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지명부여 또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서 흥미 유발 요소들을 좀 개발 보완한다면 서해안 관광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유채꽃과 봄의 전령 동백. 경렬비열도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자연이 생동하는 살아있는 섬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어족과 광물 자원,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서해를 넘어 전국 최고의 섬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섬 관광지로의 변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고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섬 여행지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TJB 특집 로드 다큐멘터리 경렬비열도에서 충남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렬비열도를 앞으로 서해안 관광 자원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또 하나 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네. 가로림만인데요. 예, 좀 충남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연말 이제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KDI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었고요. 또 현재 해수부를 통해서 설계비 21억 5천만 원이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도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 공원 조성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가로림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해봤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서산시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15,985헥타르 면적에 길이만 162km, 갯벌 면적 8,000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해역에는 유인도서 4개, 무인도서 48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혜의 자원 보고라고 합니다. 특히 물범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어떤 모습으로 개발하실 예정입니까?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해양 생물 이제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환경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인데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5% 그리고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이 가로림만은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좀 전에 말씀을 하신 점박이 물범 등 400여 종의 그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가로림만에 국가해양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한국 생태관광 분야의 기초를 다지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매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국판 골드코스트로 육성하겠다 또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네. 자, 골드코스트 이제 뭐 사실은 호주에 있는 그런 금빛 해안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거창하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이제 서해안까지 접근하기 이제 쉬워졌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네. 또 부족한 부분은 만들 계획이고요. 재작년 보령 해저 터널이 이제 개통된 이후로 보령 태안간 이동 시간이 이제 대폭 단축됐고 또 전라권에서도 이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지 않습니까? 다만 국도 77호 가운데 이제 미개설된 가로림만 구간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그런 차량들은 여전히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됐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2 서해대교를 포함해서 당진에서 광명간
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해미 IC에서 태안 앞바다까지 연결하는 태안 서산고속도로도 사전 타당성 연구 중이고, 최근 공사를 시작한 대산 당진 고속도로까지 완공되면 수도권 등 전국에서 접근도 아주 용이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맑고 푸른 바다를 지키는 일, 지금 여기에 와보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연은 우리 세대의 것이 아니죠.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 서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 도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연간 12,800톤 정도입니다. 이는 전남, 제주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사실 해양 쓰레기는 특성상 60% 이상이 그 육지에서 떠내려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홍수 때 강 하구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섬이나 해안가 주민과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 이제 민원이 발생한 곳이나 아니면 접근이 좀 쉬운 해안가 위주로 인력과 장비를 이제 투입해서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그런 지역은 처리도 어려웠고, 또 계절에 따라서 또 쓰레기 재질에 따라서 처리량과 또 처리 방법의 그런 차이가 커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고민한 결과물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참 신박한 아이템인데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만드셨다고요? 네. 이제 도내 이제 7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 지역 그 쓰레기 분포 현황과 또 쓰레기 관리 실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했고, 33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을 이제 활용한 쓰레기 분포 지도를 제작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형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 덕분에 해양 쓰레기의 이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적합한 수거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쓰레기 처리 능력을 비약적으로 또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렬 비열도를 들어올 때 타고 온 배가 늘푸른 충남호잖아요. 네. 역시 쓰레기 수거, 그런 의미가 가장 큰 배 아니겠습니까? 네, 늘푸른 충남호를 비롯해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2025년도까지 2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부터 수거, 보안,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늘푸른 충남호를 통해서 정기적인 수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부유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침전된 이런 쓰레기 처리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박도 추가적으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 대부분 이제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부표를 제작하여 보호받고, 쓰레기 수거 로봇을 개발해서 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좀 없애고 또 사각지대를 좀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흠 도지사님과 함께 경렬 비올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도민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글쎄요, 오늘 저와 함께 경렬 비열도를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충남은 참 아름다운 이 경렬 비열도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관련 현안들을 좀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경렬 비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JB 특집 로드 토큐멘터리 경렬 비열도에서 충남의 길을 묻다. 태안 신진항을 출발해 2시간여 배를 타고 김태흠 도지사와 함께 이곳 경렬 비열도까지 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충남의 발전적인 내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충남 도민 230만 명이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오롯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